나른한 오후의 통반자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자, 다음 달 13일 출소하는 조두순, 이 만기 출소를 앞두고요. 법무부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답니다. 자, 교도소 나간 뒤에 취업 교육도 받고 일자리 소개도 받기 위해서 말이죠. 자,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 최대 300만 원의 교육비, 취업 성공 수당, 훈련 참여 지원 수당, 훈련 장려금 등등 이래저래 들어가는 돈만 수백만 원. 이거 무슨 돈일까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내는,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아시겠지만 피해자 가족, 조두순이가 출소 후에 안산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니까 얼마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죠. 도대체 법이라는 게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현장 소개해드리죠. 먼저 심상찮은 코로나 사흘 연속 200명대. 다음은 안철수는 만나겠다는데 김종인은 점점점. 마지막으로 선거 도둑질 중단, 워싱턴 대규모 시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3.10 중계석 지금 시작합니다. 예, 오늘 제 옆에는 월요일의 남자 김경진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주말 동안 뭐 하셨죠? 자전거 좀 탔습니다. 어디서 타셨죠? 토요일 날은 광릉 국립수목원을 다녀왔고요. 편도 55km입니다. 아하. 그다음에 일요일 날은 아라뱃길을 타고 인천 정서진 앞바다까지 갔다 왔습니다. 예, 제가 이 방송 시작 전에 우리 김경진 위원이 허벅지 네. 있는 쪽을 이렇게 만져봤더니 이건 거의 무슨 운동선수예요, 지금. 탱탱해졌습니다. 정말 단단합니다. 네,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짧고 굵게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코로나19 재확산, 거리두기 격상될 것인가? 참. 자, 시작부터 이런 소식 전해드려서 죄송한데요. 코로나 지금 매우 위태로운 국면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인 박능우 장관이 한 얘기입니다. 중대본으로 가보시죠. 자, 지금 확진자 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23명이 나왔는데요. 국내 발생자가 193명,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이 30명, 그래서 223명인데 문제는 200명을 넘은 숫자가 3일 연속으로 나왔다라는 거고, 두 자리 숫자 100명, 이제 세 자리 숫자 100명 넘어간 이 숫자가 9일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6, 7일 정도 계속해서 세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두 자리인데 대부분 다 세 자리를 넘어가는 그러니까요. 상황이 그래서 심각하고, 특히 지금 서울이 79명으로 가장 많이 나왔고요. 예. 경기도가 39명. 그런데 놀라운 게 인구가 상당히 적은 강원도가 지금 20명이나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강원도 지역, 그다음에 서울, 경기, 수도권 대단히 지금 조심해야 될 시기입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1.5단계 상향 기준,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한 주 동안에 일평균 100명인데, 자, 그럼 이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되는 건가요? 한마디로 시간 문제다. 1.5단계로. 그래서 정부는 이미 수도권이나 강원권에 대해서는 상향할 수 있다. 예, 지금 예. 이렇게 예고를 했었는데요. 심지어 의료계나 아니면 전문가들은 1.5단계로 갈 문제가 아니고 차라리 그냥 2단계로 곧바로 뛰어서 좀 더 세게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어쨌든 조만간 1.5단계로 상향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2주나 4주 뒤에는 확진자 수가 일평균 300, 400명까지 늘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정경 본부장 얘기로는 예. 지금 겨울인데 사실은 겨울에 바이러스들이 훨씬 생생하고 이렇게 전파가 잘 된답니다. 예. 생명력도 더 뛰어나고요. 그래서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바이러스에 계절적으로 지금 취약한 시기고, 그러니까요. 두 번째, 국민들이 하도 올 한 해 내내 고생을 해서 지금 1단계로 낮춰주고 난 다음에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 많이 모여서 담소 나누고 술 마시고 이렇게 많은 소모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확산이 정말 많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정은경 본부장 청장 걱정이 태산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이거 뭐 저희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정치 방역이다 뭐다 해서 시끄러웠던 저 주말 집회. 네. 예. 이게 각 정당별로 음. 조금씩 이제 얘기가 다르죠. 음. 근데 어쨌든 민주당은 수칙, 원칙 이렇게 일관되게 원칙을 지켜서 집회를 하라고 얘기를 했고 어느 정도 지킨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보수단체 집회는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면서 왜 노동계 집회는 인정을 하느냐 이건 선택적 정치적 방역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딱 저 그림을 보시면은 거리두기도 하고 있고 일단 뭐 방역 수칙을 크게 어긴 모습은 보이질 않는데 민노총 울산 집회 모습을 제가 봤더니 되게 조밀조밀 이렇게 막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화면에 나온 저 집회 장소에서는 대단히 잘 지켜진 것 같아요. 저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현장에 임해서 지켜본 기자들에 따르면 일부 지역의 일부 집회 같은 경우는 수칙이라든지 또는 턱스크 여전히 좀 나와서 우려되는 측면이 조금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이 전국적으로 동시다발로 진행됐던 집회이다 보니까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었던 건데 자 일단 그리고 뭐 지난주 금요일 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시행이 됐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턱스크, 코스크 여전하다고 하고요. 과태료 10만 원을 단속반원한테 걸리면 물어야 하지만 또 빨리 쓰세요. 그래서 쓰면 또 괜찮다면서요. 말 잘 듣는 학생. 현장에서 즉시 이행 보완 조치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면제 조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화제를 좀 바꿔서 이 노 마스크 파티로 참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얘기는 다행히 아닙니다. 독일로 가보시죠. 자 이 사람 유명하잖아요. 예. 키아누 리브스 아시죠? 매트릭스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또 뭐 매트릭스 4 촬영을 했다고요. 촬영이 완료가 됐었는데 저 감독이 파티를 주최했다고 그래요. 독일의 지금 바벨스부르크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이게 브란덴부르크 주에 있는 곳인데 여기서 사람이 약 한 200~300명이 모여서 지금 파티를 했다 그러고요. 예. 근데 문제는 이 브란덴부르크 주에서는 파티를 하기 위해서는 50명 이내만 모일 수 있는데 사람이 지금 한 200~300명이 모였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전에 주로부터 이렇게 집합을 해서 모이겠다라고 하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도 안 받고 했고 또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 제공이 되면서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누거나 뭐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됐다고. 지금 나오는 영상인 것 같은데 글쎄요 저거는 딱 한눈에 봐도 파티인 것 같은데 진짜 마스크를 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저 문제가 지적이 되니까 저쪽 영화사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 저 파티하는 장면을 찍은 거다. 실제 파티가 아니라 영화 속 파티 장면을 찍은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 참여했던 분의 말씀에 의하면 이제 보통 영화나 영상을 찍다 보면 중간중간에 컷하고 슬레이트 탁 치셨으니까 그렇죠. 보면 이거 요거 치는 중간에 자른 이 슬레이트 치는 장면도 없었고 그게 없으면 촬영이 아닌데 그리고 혹시 카메라를 어디에 숨겨놨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로서는 카메라맨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저건 실제 파티다. 실제 파티다 라고 참석자 중에 한 분이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아무리 촬영이라고 할지라도 현재의 상황에 맞춰서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촬영이었다고 할지라도 문제지만 촬영도 아닌데 저렇게 함부로 파티를 하고 촬영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면 정말로 비난받아야 마땅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주인공 키아누 리브스가 이런 얘기도 했대요.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던 영화 촬영을 재개하면서 쇼는 계속돼야 한다. 뭐 이런 말도 했었다는데. 저 안에서 문신도 새기고 정말로 사람들이 즐겁게 또 놀았다고 합니다. 저거는 진짜 만약에 진짜 저게 그냥 파티였으면 전 100%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나중에 매트릭스 4 장면에 그대로 나오는지 그거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지켜보면 알겠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5,48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미국 1,100만 명이 넘었으니까 정리하자면 감염자 5명 중에 1명이 미국 사람. 그렇습니다. 와, 이거 진짜 심각한데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 브라질, 인도 이런 국가들이 지금 코로나 환자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고요. 미국이 지금 1,1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 수도 서울 인구가 1,000만 명 약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대전이 한 150만 명 되니까 서울 인구 플러스 대전 인구 전체 정도가
코로나에 걸려 있는 게 지금 미국 상황이다. 끔찍하네요. 예,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봐야 되고요. 사실 근데 미국이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면 옛날에 하루에 5만 명 걸린다, 6만 명 걸린다고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11만 명, 13만 명까지 가다가 심지어 최근에는 예. 20만 명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아유. 그러니까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패배하고 나서 방역에 그 전부터도 재임 중에도 별 신경을 안 썼지만 네. 지금 선거 이후에 더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예.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당선인이 당선자가 현실적으로 예. 행정부를 지휘할 수도 없는 없고. 상황이어서 뭐 그 말씀은 다음에 네. 지금 잠시 후에 미국 소식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 소식 짧게만 좀 전해볼게요. 26일 만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미국 대선 언급을 않고 코로나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어쨌든 북한이 코로나에 대해서 진단, 치료, 스스로 취약함을 인정을 하고 있었고 지난번에 이 총격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대단히 엄중하게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정치국 확대 회의를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저 자리에서 코로나와 관련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저 화면 장면을 보시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마스크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보면 약간의 옥에 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 자리에 보면 김여정 제1부부장 또 현송월 선전선동부 부부장 이런 분들도 같이 배석을 했다고 그 그러네요. 김여정 부부장이 나왔다면 네. 김여정 부부장 되게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거였네요. 지난달에 한번 나오고 한 달 만에 한 달 반 정도 만에 한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동안 또 뭐 이런저런 또 막 구구한 억측이 많았는데 예. 일단 그렇게 모습을 드러냈다는 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현장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현장 여의도 줄다리기의 승자는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안철수 러브콜의 시큰둥한 김종인. 네. 자, 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주장한 이 야권 연대론 아직까진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차기 대권을 노리는 야권의 주자들 긴 잠행을 끝내고 슬슬 몸풀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의도 현장으로 바로 가보시죠. 대한민국이 더 이상 반동과 퇴보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범야권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기 위해 야권은 협력하고 혁신해야 한다는. 야권이 연대 할 일, 나는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뭐 야권이라는 게 무슨 어떤 의미에서 야권이라는 걸 갖다 얘기하는 것을 이해를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개의하고 싶지는 않아요. 자, 들으신 것처럼요. 이 안철수 대표가 제안한 이 야권 연대론, 뭐 일각에서는 또 신당론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들으신 것처럼 김종인 위원장 별로 호응을 안 해요. 한 방에 정리하신 네. 것 같은데요. 일단 야권인지 모르겠다. 두 번째, 굳이 언급하거나 개입하고 싶지 않다. 예. 쉽게 말을 좀 더 분명하게 표현하면 예. 같이 안 놀겠다. 이 말씀인 것 같아서 안철수 대표께서 얘기하신 부분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툭 하고 그냥 다시 보내버린 예. 그런 영국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안철수 대표가 뭐 지난주서부터 여러 번 이렇게 러브콜을 보냈어요. 국민의힘 쪽에. 네. 근데 그때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랬단 말이죠. 과거의 경험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정치에 입문하려고 했을 때 2012년 네, 아마 김종인 그때 당시 멘토로 했었는데 그때 멘토를 하시는 과정 속에서 안철수 대표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았을까. 그때 안철수 대표가 당시 2012년도에 멘토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그 양반은 내 여러 멘토 중에 한 명일 뿐이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그때 막 빈정이 확 상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은 하늘처럼 또 받들어 모으셨어도 어땠을지 모를 판인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많이 자존심이 이제 구기신 거죠. 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좀 안 대표를 유독 좀 못마땅해하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계속 저렇게 할까요? 아니면 계속 10번 찍으면 11번째는 좀 호응을 할까요? 글쎄 이제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사결정의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제 이게 관건이긴 한데 네.
내부에서 가령 지금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중립지대 좀 더 폭을 넓혀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 반면에 네. 가령 김근식 경남대 교수 같은 경우는 아니다. 지금 김종인 위원장님이 잘 당을 이끌어 가고 있다. 지금 이런 흐름이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게 조금 의견 통일이 안 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장제원 의원처럼 함께 하자라고 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여기저기서 나오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어쨌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큰 틀의 흐름을 잡고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의 인식과 생각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자, 저는 이거 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예, 우리 김경진 변호사께서는 한때 지난 대선에서 이제 안철수 대표랑 같이 같은 당에서 일을 대통령 했었잖아요. 후보 캠프에서 제가 홍보본부장을 했었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랬는데 좀 어떻습니까? 안철수 대표 인간 안철수.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과정이고 안철수 대표도 꾸준히 정치적으로 성장하고 본인 표현에 따르면 모든 경험을 축적해가는 과정 속에서 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조금 숙성된 안철수로 가고 있다. 이렇게 희망을 걸고 싶고요. 지금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지난번에 사실 대구에 가서 의료봉사하는 거 대단히 멋지게 잘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는데 요새도 사실은 당 대표로서 말씀의 표현이 너무 직설적이고 세세요 보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하는 이 단어들이 너무 직설적인 단어를 선택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고쳐가면 본인이 좀 더 나은 정치적인 포지션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돼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는 안철수 대표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김종인 위원장은 넌 됐고 하면서 당내 대선 주자 띄우기에 돌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유승민 의원께서 지금 아마 사무실을 개소를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자기 목표를 위해서 활동을 시작할 거 아니까 가서 뭐 축하도 해주고 격려 말도 해주고 뭐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비교적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서 지금 활동을 시작하는 것 같고 우리 김세현 전 의원의 경우에는 그저 일반적인 그냥 평론가 비슷한 역할만 하고 있는 거지 본인 스스로가 무슨 정치적으로 활동하겠다는 그런 목표는 없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자, 김종인 위원장이 앞서 오후 조금 전이네요. 2시부터 유승민 전 의원 이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을 했는데 오늘 그 개소식이 유 전 의원의 사실상의 대권 행보 시동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런 자리에 김종인 위원장이 갔다. 이거는 힘을 실어주러 갔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그렇죠. 당 입장에서는 대선 후보로 나가겠다는 권력 의지를 가진 잠재적인 주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의 외연이 넓어지고 당에 힘이 생기는 거니까 당 대표나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축사를 하고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 원칙이고요. 특히 지금 유승민, 오세훈, 지금 원희룡 이 세 분 정도가 국민의힘 안에서는 대선 출마를 지금 이렇게 공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의 힘을 일단 몰아주는 것이 국민의힘 정당 자체의 외연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 아하.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주호영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개소식 가가지고 말이죠. 대선에서 재수를 하면은 대통령에 당선될 확률이 높다. 그런데 우리 당에는 유승민 한 사람이 그렇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대체로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재수하시고 대통령 되지.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당내 경선이었지만. 재수하고 대통령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흐름들이 아마 쭉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지난번 아마 대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험도 얻었고 또 국가 지도자로서의 머릿속에 가상 지도자 연습도 했으니까 유리한 고지에 있을 것이다. 아마 이런 덕담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유승민 전 의원이 그 개소식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던데 경제에 대해서 아주 방점을 찍었더군요.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젊은이들 집 문제들, 그다음에 전세 문제, 그다음에 현재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자영업 계속해서 폐쇄되는 문제,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생산 가능한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보면 그래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구조적으로 따라갈 지금
확률이 매우 높은 그런 경로 속에 있는데 그 와중에 가령 연금 개혁이라든지 국가 전체의 경제 문제의 개혁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국가 앞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과제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대선의 화두는 경제 문제가 될 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유승민 본인이 지금 경제학 박사 아니겠습니까? 위스콘신대 박사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대한민국의 현재 시대적인 흐름과 문제, 그다음에 본인의 장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저런 경제 이슈를 선도적으로 던진 것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자, 짧게요. 오늘 법사위가 지금 진행이 됐는데 추미애 법무장관 뭐 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 서울시장이나 대선 출마 의향은 없으세요? 장관님은? 지금 장관님 그 지지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저는 네.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로지 검찰 개혁의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일이 마쳐지기 전까지는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표명하지 않겠다. 네. 예? 장관직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서울시장이나 대선 출마 그런 의향이 의지가 있는지는 없습니다. 없어요? 표명하지 않는 게 아니고 예. 검찰 개혁하기 전까지는 그런 정치적 욕망, 야망 갖지 않기로 제가 맹세를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장관직을 그만둔 다음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거야 알 수가 없고요. 일단 검찰 개혁이 완수될 때까지는 장관직을 내려놓지 않을 겁니다. 검찰 개혁이 완수될 때까지는 장관직을 내려놓지 않겠다. 일단 그 뭐 장관 임면 그 권한은 대통령한테 있는데 말이죠. 자, 일단 두 번째 현장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현장 워싱턴에선 대규모 집회. 트럼프는 엄지척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성조기 부대여 트럼프를 보호하라. 주말 사이에 미국 정말 어수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대규모 집회가 열렸는데 그 현장 떠나보시죠. 와, 저 사람 많은 거 보십시오, 진짜. 야, 진짜 개미 한 마리 들어갈 자리도 없이 빼곡하게 모여 있는데 지금 뭐 USA, USA 이렇게 외치면서 행진을 하는데 저 양반 보십시오. 입을 열어놓고 있어요. 네, 저러면 마스크를 뭐하러 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20만 명이 감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아무튼 저겁니다. Stop the steal. 도둑질 멈춰. 그러니까 선거 부정, 뭐 대통령직을 뺏어가지 마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자,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Fox News sucks! Fox News sucks! Fox News sucks! You, all of you, lying, lying to the American people. You should be ashamed of yourself. 보시면은 폭스뉴스 어쩌고 저쩌고, 폭스뉴스 구리다. 그런데 말이죠. 저 지금 보시는 현장에 위원님도 알고 제가 아는 그분이 같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민 트럼프 아니겠습니까? 예? 민경욱 트럼프 동맹. 네, 맞습니다. 자, 민경욱 전 의원, 국민의힘 전 의원 직접 현장에 갔었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사람들이 4 more years 트럼프 대통령이 4년을 더 연임을 해야 된다. 대통령을 트럼프 대통령을 이야기를 그래서 이번 선거가 잘못됐다는 증거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외칩니다. 4 more years. 4 more years. 4 more years. 발음 좋으시네요. 아니 근데 미국 국민도 아니시고 네, 선거권자도 아니신데 그렇죠. 거기서 포머 이어스를 외치시면 뭐합니까? 그렇죠. 메이크 코리아 그레이트를 와서 외치셔야죠. 네. 자, 아무튼 지금 속보가 이 볼튼 있잖아요. 볼턴 전 NSC 보좌관. 네. 볼튼 전 보좌관 역시도 트럼프는 졌다. 이렇게 트럼프는 패배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공화당 내부나 예. 트럼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또 공화당이라고 하는 정당의 영속성을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빨리 결정하고 트럼프 대통령 설득하는 것이 미국을 위해서 또 전 세계를 위해서 아마 좋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저런 대규모 시위가 밤까지 이어졌는데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그 흑인 인권운동 시위에 대해 충돌을 하면서 결국 주먹 다짐까지 벌어졌습니다. 잠깐 보고 가시죠. No peace! No Trump! No peace! No Trump! No peace! I can announce to you right now in high confidence that Donald J. Trump has been re-elected the United States. Our streets! Our streets! Don't forget it, you faggot
commies! 아우 진짜. 저게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당선자도 그렇고 패배자도 그렇고 7천만 표 이상을 각각 얻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면 미국 역사상 가장 최대의 득표 승리, 가장 최대의 득표 패배다 보니까 사실 미국이 지금 부동강으로 예. 쫙 나 있는 상황들이고 양쪽이 포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국내상.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저 시위대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라든 이런 것들이 대단히 안 좋은 흐름으로 가다가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 재임 4년 동안에 조금 뭔가 나아진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나라가 지금 저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보면. 그 위원님, 근데 프라우드 보이즈라는 예. 저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기는 극우 단체라고 합니다. 정말로 지금 저 검은 옷 입고 막 설치던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 사람들 같은 경우 상당히 지금 위험한 사람들인데 예. 여기저기서 난투극을 벌이고 아이고야. 심지어는 무기 같은 것을 휴대하는 경우도 있어서 진짜요? 저 시위 현장에서 경찰들이 지금 무기를 휴대했던 사람들 한 10여 명 정도를 체포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 이 정도까지 됐으면 워워워워 해야 되잖아요. 자, 따봉까지 날리면서 저렇게 너희들 정말 너 진짜 멋져 하는 저런 메시지까지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저기 차 속에서도 지금 엄지척하고 아, 진짜. 멋있어 계속해. 그 페이스북에서 예. 보는 딱 그거네요. 진짜. 네. 아, 진짜. 참 저러면서 골프를 치러 가는 와중에 또 저렇게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도자의 자질, 또 지도자의 역할, 지도자의 행동이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 국가를 위해서 중요한 것인가, 저걸 트럼프 대통령이 반면 교사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또 약간 해프닝성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승복하지 않을 것처럼 하더니 처음으로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인정하는 듯한 트위터를 올려서 저겁니다. 지금 나오는 거. 그러니까요. 바이든의 승리는 선거 조작 때문에 바이든이 승리했다. 뭐가 됐든 자기 입으로 승리를 처음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바이든이 승리했다라고 하니까 전 세계에서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마지못해서 승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아하.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이제 정상적인 과정을 가고 있다. 권력 이양의 과정을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글을 올리고 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잽싸게 또 트윗을 올렸습니다. 이거 괜히 했다가 내가 그냥 인정하는 꼴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길 것이다. 아. 끝까지 가보겠다. 예. 이런 트윗을 올렸다고 하니까요. 자, 이렇게 승복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이에 대해서 바이든 당선인 측은 제발 좀 이제는 내려놓고 넘겨라, 이러는 모양인가 봅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He's not the president now. There's not that much that Joe Biden can do right now to change things other than to reiterate kind of the message you heard from Dr. Osterholm, which is that all Americans and our state and local governments need to step up right now. If the president, Senator McConnell, will accept the reality that is just the reality. Joe Biden won this election. Kamala Harris won this election. And I think it's time for leaders in both parties to get to business of this transition. 아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싶어도 현직 지금 백악관 안방주의는 나 몰라라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당선인이 뭘 좀 하고 싶은데도 저렇게 내주질 않으니까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당선인 캠프 차릴 수 있는 돈, 시설 일체 지금 제공을 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보통 당선인 같은 경우는 국무, 국방, 주요 부서에서 사전에 와서 당선인 자격으로 업무 보고를 하도록 하고 그 업무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아니 뭐 이런 기밀 정보 같은 것도 공유를 해야 되니까. 예, 근데 그 업무 보고 자체도 지금 못하도록 해버린 이런 상황이니까 당선인도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당선인 같은 경우도 5일 전에 지금 연설 한번 하고 사실 특별한 일정이 없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서 미국 전체가 뭔가 고요 속에서 상당히 좀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자막으로도 나오는 것처럼 지금 주말에 성당 간 거 외에는 지금 뭐 일정이 없었다고. 근데 바이든 지금 당선인께서도 사실은 여기서 조금 더 움직여야 되는 게 미국 전역을 순회하면서 간담회도 가지고 사람들 의견도 청취하고 실은 지방으로 전체적으로 돌면서 이 미국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미국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를 보여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 또 이방카의 자녀들이
뭐 코로나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은 부모들 때문에 전학을 가게 됐다 이런 소식도 있고요. 자, 일단 세 번째 현장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지금 오후 3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실시간 순위 중계석 돌려보죠. 자, 오후 3시 10분 기준 10위까지 N포털 전체 기준 실검 순위. 보시다시피 지금 오늘 제일 화제인 것 같아요. 혜민 스님, 현각 스님. 좀 설명 좀 해주시죠. 혜민 스님이 의외로 재산이 좀 많이 있었고 살고 계신 집이 대단히 멋졌나 봐요. 비로소 멈추면 보이는 것들의 저자. 예. 근데 그것 때문에 실망한다고 하는 이제 불교 신자들도 많이 있었고 혜민 스님 책을 읽었던 독자들도 이제 그런 말씀들이 좀 상당히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가르침 자체고 이 가르침을 전달해주는 스님이나 이 종교적 지도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의 본질에 좀 집중을 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태국이나 스리랑카 같은 데는 스님들이 아침, 점심, 저녁에 밥그릇 들고 동량을 다닙니다. 그러면 어떤 집에서는 밥 한 덩이, 어떤 집에서는 반찬 몇 조각 이렇게 주고 그걸 모아서 식사를 하거든요, 보면. 그래서 원래 이 불교에서 비군이라고 하는 비구니의 정의가 뭐냐면 식사를 구걸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밥을 먹고 그러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도를 닦아서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라 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원래 뜻이었는데 혜민 스님이 좋은 글로 책을 잘 써서 이게 워낙 잘 팔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잠시 길에서 벗어나신 모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김 변호사님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